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7 급수의 일반 사항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급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물을 어디서 얻을 거냐, 급수원이 뭐냐. 그럼 사실은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사막 같은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자, 또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다. 그럼 뭐 빙하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급수원이. 또는 강 하천에서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복류수라고 합니다. 하천 밑에 지하수처럼 물이 따라서 흘러요. 하천 아래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식용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식용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를 하고 살균을 해서 공급하는 물을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수원에서 이 물을 얻었다. 그러면 이것을 채수과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뭘 합니까? 정수 플러스 살균을 해서 마실만하게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수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써요? 식용수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된 물을 건물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을 하고, 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을 아낀다. 이 말은 자원을 절약한다. 이런 뜻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댐 하나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뭐 하느냐? 재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재처리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하고 낮은 수준의 살균을 합니다. 살균을 하는데 낮은 정도의 살균을 해요. 이런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수는 어디에 쓰인다? 자병수로 쓰인다. 그럼 자병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식용수는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것, 몸을 씻거나 마시는 데 쓰이는 물이고요. 자병수라고 하는 것은 가령 화장실 용수 또는 자동차 세척 용수, 냉각 용수 등에 쓰이는 물을 자병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병수로 쓰이고 이것을 이제 건물 바깥으로 배출하면 배출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배수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오수라고 하죠. 자, 오수에다가 여기 하수관에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포함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하수라고 하더라. 자, 이거 우리 기초 입문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흐름 체계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수, 중수, 하수. 그런데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것은 뭐다? 하수다. 하수관로 유입되는 오수와 자, 또 뭘 포함하더라? 빗물이나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포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수라고 한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한 10회 이전에 한 3회나 2회 때 시험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때 요거 나왔어요. 정수법.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물을 얻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물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침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주 아시죠? 삼각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거우니까 작은 것들은 큰 것들은 상류에서 가라앉고 아주 미세한 것들은 저 하류에서 가라앉는다. 왜? 하류는 유속이 느려지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각주가 생긴대. 말짱 뻥이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두부 어떻게 만듭니까? 콩비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간수를 넣어서 이 간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단백질을 엉기게 해줘요. 그래서 콩이 엉겨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수영장에 많이 들어가는 약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 표백제 냄새 나죠? 그건 살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침전제를 넣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알루미늄 삼가이온이 되는 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콜로이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점토나 이런 것들이 엉겨요. 그럼 이거 따로 가라앉힙니다. 이것을 약품 침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에 삼각주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분이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을 엉기게 해서 가라앉혀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폭기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는 에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기하고 접촉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기 속에 사실은 뭐하고 접촉시키는 데 의미가 있냐면 산소하고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폭기는 두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정수법하고 저기 오수정화 설비에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물속에 철분 이온이 있다. 자 제1산화철이라고 합니다. 철 이온이 있는데 요 녀석은 아직도 철 이온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배관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철이 산화되었다, 녹슬었다 그러면 보통 무슨 색깔을 띱니까? 적색을 띠죠. 갈색. 그건 완전히 산화되었을 때의 색깔이에요. 완전히 산화되었을 때, 자, 산화 제2철이라고 하는데 또는 삼가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이 3개예요. 자, 여기에 뭘 한다? 산소를 접촉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산화를 시켜서 이때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침전을 합니다. 침전물을 형성해서 그러면 철분을 제거시키기도 용이해지겠네요. 이런 과정이 뭐냐면 폭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철분이고요. 왜냐하면 철분이 많으면 우리 몸에 좋을 것 같아도 왜? 헤모글로빈에 철분을 형성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론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물맛이 나빠요. 철분이 많으면 물맛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피부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몸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산화철을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과정이 뭐다? 폭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잔물들 걸러내는 것 여과. 그래서 여과도 이제 그냥 톱밥에 물의 힘으로 내려가면 완속여과.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서 수압으로 통과시키면 자 급속여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균이 있죠. 멸균은 뭐 한다? 병원균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것도 더 들어가면 3단계예요. 소독도 있고 살균도 있고 멸균도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옛날에는 알았지만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살균, 멸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지만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어쨌든 뭘로 합니까? 우리는 염소 소독이 원칙이죠. 그렇죠? 한때는 미국이 불소 소독을 하니까 우리도 불소 소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염화물로 살균하는 거 체계가 안 좋아요. 불소도 안 좋고 사실은 염소도 요즘 보리차 끓여 먹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염소 소독하면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트리할로메탄 뭐 이런 것들은. 자,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 침전, 복기, 여과, 살균, 급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자, 이거 순서 죽어라고 암기하자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한번 구경만 하세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만 그냥 보세요.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게 뭐 하는 과정이다? 정수하는 과정이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다 주저리 써놓은 건 사실은 면피용이죠. 혹시라도 몰라서 문제 나오면 자, 조금 중요하다 그러면 물의 경도입니다. 자, 하드니스 오브 워터인데 사실은 일본 사람이 하드니스라고 한 번역을 그대로 갖다 차용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경도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딱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용하기 곤란한가예요. 자, 이렇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많으면 자, 이런 얘기죠. 우리 유럽을 가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에 나오는 물을 못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수질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웬만한 지역,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화강암이 많습니다. 화강암이. 그러니까 가령 이래요. 북한이 땅을 파는 데는 기술이 세계 제1위래. 뭐 이런 얘기 하죠. 왜냐하면 남친 땅굴을 파는데 이게 화강암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파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몇 개, 뭐 10몇 개가 막 있다, 막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택도 없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이 되면 그렇게 팔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수질이 좋다 이거야. 수질이. 그런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석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칼슘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 온천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온천수는 어떻습니까? 저 처음에 유성온천을 갔어요. 어릴 때. 근데 비누칠을 했는데 이게 비누칠을 한 건지 물 때문인지 구별이 안 돼. 물 자체가 미끌미끌하죠. 그렇죠? 사실은 비누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비누가 작동을 못 합니다. 뭐 때문에? 물 속에 있는 칼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일단 뭣도 안 돼요? 세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끓이면 침전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일러 용수로도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설비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끓이면 뭐가 생긴다?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게 배관상의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물때가 끼고 배관을 좋게 해서 자, 보일러에서 불을 떼면 열을 전달해야 되는데 열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가니까 더 떼겠네요. 보일러 과열의 원인이 되고 보일러 수명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한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로 환산했다? 탄산칼슘. 자, 경도의 지표로 삼는 것이 뭐다? 탄산칼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환산해서 표시한 것을 우리가 경도라고 하고 100만 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분율이라고 하는 말은 자, ppm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10ppm, 20pp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학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100만 분율이라고 하는 단위는 뭘로 표현한다?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때 대기질 표시가 나와 있죠? 농도 표시를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리그램 퍼 리터로 써 있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그럼 미리그램 퍼 리터는 뭐다? 100만 분율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단위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서 자 물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학자마다 다르지만 자 사실은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극경수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1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은 요거예요. 뭐하고? 경수와 연수다. 자, 여러분들 29페이지 보시면 총경도, 일시경도, 영구경도가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것 지금까지 아는 것은 뭐였습니까? 경도란 뭐다? 물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뭘로 표현한다? 탄산칼슘의 농도로. 그리고 100만 분율로 표시하는데 이때의 단위는 뭐다? ppm도 쓰지만 정확한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슬래시를 퍼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경수는 영어로는 하드워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센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수는 소프트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단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경수는 자, 뭐 하면 끓이면 스케일이 발생을 해요.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적당하지 않다. 이것부터 1차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인지를 하세요. 사실은 이분법은 좋지 않잖아요. 선악을 나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좋냐 나쁘냐를 가르기가 힘들지만 우린 시험용으로는 일단 경수는 사람 이름이네. 자, 경수는 뭐하다? 사용하기 곤란한 물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곤란하다? 보일러에도. 그 다음에 세탁이나 염색이나 또는 심지어 술을 만드는데도 적당하지 않은 물.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수. 아시겠죠? 마시기에 적당한 물을 적수. 그 다음 자 이런 것들의 양이 적어서 스케일의 발생이 적은 물을 뭐라고 한다? 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또는 세탁 용수로 적당한 물은 뭐다? 연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만 외우면 돼요? 경수부터 외우면 되죠. 그럼 경수의 반대는 뭐다? 연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보통 90ppm 이하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수는 스케일 때문에 부식이 생깁니다. 스케일만 생기지 않으면 부식이 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연수는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이 적어지면 자 기본적으로 체계가 알칼리성보다는 산 쪽에 가까워지고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식 방지용으로 첨관제를 넣고요. 또는 방청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거의 0에 가깝다. 경도가 0에 가까운 것, 그럼 이것을 극연수라고 합니다. 멸균수, 증류수는 이런 것들이 배관의 부식을 더 빠르게 합니다. 뭐 한다고요? 배관의 부식을 빠르게 한다. 그래서 연관이 뭡니까?
나무로 만든 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동관. 자,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스테인레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내식성관으로 많이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뭐 한다? 침식시킵니다. 부식시켜요. 자, 이런 것도 있더라.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일단 뭐부터? 경수부터. 그리고 나서 연수. 자, 이것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극연수, 멸균수, 증류수는 연관이나 황동관을 침식시킨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난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수난방과 배관과 그리고 증기난방 배관 중에 어느 쪽이 부식이 빠를까? 어느 쪽의 배관의 부식이 빠를까? 근데 어느 쪽의 부식이 빠르냐? 그러면 온수난방은 따뜻한 물이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배관의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증기난방은 자, 증기로 보냈다가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통해 가지고 열을 방출하고 자, 열이 방출되고 난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뭘로 나오도록 하느냐면 물로 나오도록. 자, 증기가 식은 물을 우리가 증류수라고 하죠. 그런데 난방에서는 이 물을 응축수라고 해요. 응축수는 결국에 무슨 물이다? 증류수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 나오는 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환수관이라고 하는데 응축수, 환수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응축수가 지나가니까 자, 아무래도 그냥 물이 지나가는 것과 따뜻한 물이 지나가는 것과 응축수가 지나가는 관 중에 누가 부식이 잘 될 거다? 그러면 부식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증기난방 배관의 부식이 어떻다?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자, 경수는 뭐가 잘 생기니까 보일러에서 침전, 스케일이 생기니까 자, 보일러 용수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보일러 용수로는 뭘 쓴다? 연수를 사용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경수해서 참고에 나와 있죠. 비누 용해가 어렵고 열교환기나 배관계통 등에 사용하면 그 내면의 석회질의 침전에 의해서 스케일이 생성이 되고 자, 그 다음 세탁, 표백, 염색에는 부적합하고 그 밖에 양조 또 용어가 또 나왔네. 염색, 제지공업 등에도 적당하지 않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페이지 날개에 있는 OX 문제인데요. 자, 빨리 한번 보죠. 경도가 높은 물의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자, 스케일이 생성되어 전열 효율을 감소시킨다. 맞는 얘기죠. 자, 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기에 만만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할 때 확실하게 해두면 됩니다. 자, pH예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pH가 나와 있는데 자, pH는 우리가 옛날에는 폐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끝까지 폐하라고 배우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폐하는 이 pH를 독일 말로, 독일 알파벳으로 읽었을 때 폐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알파벳은 이렇게 읽죠. 아베 체대 에프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교 때까지 폐하라고 배웠어요.
대학교 가서 폐하라고 읽었더니 교수가 pH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양반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pH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2번에 나와 있는데 산인지 알칼리를 판별을 할 때 물속의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가지고 산이냐 알칼리냐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으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수소이온 농도 역수의 대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대수값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숫자가 0에서 14까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한테 로그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헉!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래서 0에서부터 14까지인데 이 가운데가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H 7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0 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0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14쪽으로 갈수록 자, 화학적으로는 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염기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는 무엇에 친숙합니까? 알칼리성이라는 말에 친숙하죠. 그래서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14쪽으로 갈수록 뭐다? 알칼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알칼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입니다. 뭐가 알칼리성이라고요?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시멘트를 물에 풀어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시멘트가 물하고 화학 반응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 자, 이길 거 없다고 손으로 이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은 자, 정수를 해서 자, 오수 정화 시설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가 유지할 때 하천의 pH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pH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어디 사이다? 5.8에서 자, 이거 5.8을 거꾸로 뒤집으면 얼마가 됩니까? 8.5가 나오는. 자, 그래서 pH 5.8에서 8.5 사이여야 한다. 이것도 근데 이 숫자 자꾸 익숙하게 보면 뒤집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가지고 한 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관리사에서 10회 이전에. 그리고 나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나왔어요. 그래서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여기 OX 문제도 있지만 요거예요.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1번부터 기억을 합니다. 실무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경도는 1000mg/L 괄호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경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 중에 총경도는 일시경도 플러스 영구경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총경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다르고요. 자, 그런데
몇 mg per 리터를 넘지 않는다? 1000mg per 리터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수돗물의 경우에는 자,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몇 ml? 몇 mg per 리터? 300mg per 리터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염 지하수 및 자, 먹는 해양심 층수의 경우에는 1200mg per 리터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OX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수돗물의 경도는 수돗물의 경도는 자, 어떻게 된다? 300mg per 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자, 그래서 요거 지문이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회? 20회면 오래됐네요. 저한테는 엊그저께 같은데 20회 이후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급수 설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고 나왔냐면 급수량의 산정과 급수 압력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급수 방식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급수 설계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급수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급수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해야 될 건가? 자, 사실은 급수량을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예요. 업종이 뭔지. 업종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가령 여러분들 백화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백화점에서 식당가만 빼면 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백화점을 갔다 온다 그러면 화장실 들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목적한 것만 사고 오죠. 절대로 백화점을 아이쇼핑 하겠다는 생각으로 안 갑니다. 남자는 그럼 죽어요. 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자는 목적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불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왜 내일만 봐? 오늘도 있는데? 주변 좀 봐? 뭐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마치 뭐가 같냐면 서양 영화 보면 마차에 못 보게 딱 차양을 씌우잖아요. 앞만 보고.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요즘 남자 중에 특이한 남자들이 있죠. 이걸 버리고 주변을 봅니다. 그런 남자들이 잘 삽니다. 자, 어쨌든 급수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수압이에요. 얼마 정도의 급수압이 필요한가? 자, 그러면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급수를 해야 될 건가? 급수 방식을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수 방식이 결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배관 방식이 결정이 될 거고 규모가 커지면 자, 뭐 또 고려해야 되느냐면 배관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공급해야 되겠네. 이걸 뭐라고 할 거다? 조닝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뭣도 급수 관경도 결정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급수를 할 때 급수를 얘기를 할 때 하루 1일 사용 수량이 있을 겁니다.
뭐마다? 업종마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다? 하루 1일 급수량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1일 급수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따른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 여기 보면 24시간을 나눠가지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나누면 1시간당 급수량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냥 24시간 나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극장은 자 여러분들 물을 언제 많이 씁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많이 쓰죠. 그때 집중되죠. 그런데 이것을 시간 평균으로 나눠서 공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시간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이 몰릴 때 그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을 순간 최대 급수량 또는 예상 급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순간 최대가 아니죠. 한꺼번에 막 일시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대에 몰린다. 언제 많이 몰리느냐? 그러면 보통은 자 이건 보통 사무실이고요.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은 뭘로 하느냐? 그러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험이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근데 언젠간 한번 나오겠죠. 27회 동안 안 나왔으면 안 나와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26개까지 안 나오다가 27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개념적인 얘기인데 계속 안 나와. 그럼 저는 이걸 강의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같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그거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 왜? 저는 강의를 했지만 안 나왔으니 뭐 이런 거죠. 물론 전공자는 맞췄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게 실무에서 나왔어요. 시간 최대 예상급 수량을 요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매시 최대 예상급 수량은 매시 평균,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시간 평균 예상급 수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의 몇 배로 잡아준다? 1.5에서 2.0배로 잡아준다. 요게 지문으로 나왔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